남편의 처음 외도를 들켰을 때는 정말 난리가 납니다. 진짜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미쳤었어. 다시는 절대 안 그럴게. 울고불고 싹싹 빌기도 합니다. 아내도 쉽게 용서한 게 아닙니다. 아이들 생각하고 가정 생각하고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지만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믿어본 겁니다. 그런데 또 걸립니다. 그러면 아내는 두 번째로 무너집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왜 이러는 걸까? 그렇게까지 빌었던 게 전부 거짓말이었나?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안 바뀌는 건가? 그런데 반복 애도에는 반드시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들킨 것을 후회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외도를 가능하게 만들었던 자기 안에 근본적인 문제까지 바꾼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 바로 이 차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정말 바뀔 사람과 또 반복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무엇으로 구분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두시고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들킨 것을 후회하는 것과 외도를 후회하는 것은 다릅니다. 외도가 발각되면 대부분 큰 위기를 맞습니다. 이혼 얘기 나오고 아이들 문제 생기고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까지 생기죠. 당연히 무섭죠. 그리고 후회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보셔야 할 게 있어요. 남편은 도대체 뭘 후회하고 있는 걸까요? 자신의 아내를 배신하고 관계를 무너뜨린 행동 자체를 후회하는 걸까요? 아니면 외도가 들켜서 지금 내 인생이 엉망된 것을 후회하는 걸까요? 이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 여자 괜히 만났어.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엉망이 됐잖아. 이런 것과 나는 왜 배우자에게 숨기면서까지 그 관계를 계속했을까? 왜 중간에 멈추지 못했을까? 내가 내 욕구를 다루는 방식에 문제가 있었구나. 요 두 가지는 완전히 다릅니다. 첫 번째는 사건을 후회하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비로소 자기 행동을 들여다보기 시작한 사람입니다. 반복 애도에는 이 차이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반복 애도의 핵심은 그 여자가 아닐 수 있어요. 외도를 알게 된 아내는 당연히 상대 여자가 궁금하죠. 누구야? 어디서 만났어? 몇 살이야? 예뻐? 언제부터 만났어? 그만해. 대답해! 심지어 그 여자 SNS를 찾아보고 사진을 계속 들여다보면서 자신과 비교하기도 하죠. 너무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그런데 외도가 반복되고 있다면 그 질문을 바꿔야 해요. 첫 번째 여자와 끝났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여자가 생겼어요. 그 여자와도 또 끝났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 또 다른 사람이 생겼어요. 이 정도가 되면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정말 문제의 중심이 그 여자들일까요? 여자는 계속 바뀌는데 남편이 만들어내는 관계의 패턴은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봐야 할 것은 상대 여자가 아니라 남편 안에서 반복되고 있는 패턴입니다. 이걸 바꾸지 않으면 사람만 바뀌고 똑같은 일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3. 반복 외도에는 자기 합리화가 숨어 있습니다. 외도하는 사람이 어느 날 아침 눈을 뜨면서 오늘부터 아내를 배신해야겠다, 이렇게 결심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처음에는 작은 선을 넘습니다. 개인적인 연락을 주고받고 배우자에게 하지 않는 속마음 얘기를 하고 늦은 시간에도 연락을 하고 둘이 따로 만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휴대폰을 감추기 시작합니다. 아마 중간중간 본인도 알았을 거예요. 아, 이건 좀 아닌데. 그런데 여기서 관계를 끊지 않고 싶으면 사람은 이유를 만들어내죠. 그냥 친한 사이야. 이 정도가 무슨 외도야? 요즘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 집에서는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잖아. 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잖아. 이렇게 하나씩 자기 행동을 정당화합니다. 처음에는 죄책감이 들던 행동도 계속 이유를 붙이다 보면 점점 익숙해지고 자연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 애도에도 중요한 것은 단순히 성적인 욕구가 강하냐 약하냐의 문제는 아닙니다. 내 욕구를 위해서 선을 넘었을 때 그 행동을 어떤 논리로 정당화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자기 합리화가 깨지지 않으면 상대가 달라져도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어요. 지금 비슷한 문제로 힘들어 하시는 분 계시다면 아래 고정 댓글도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4. 특히 배우자 탓을 한다면 더 주의해서 봐야 합니다. 외도 후에 아내에게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조금만 잘했어도 이런 일 없었어. 우리 부부관계가 몇 년째 이 모양이었잖아. 당신은 나한테 관심도 없었잖아. 맨날 잔소리만 하는데 내가 집에 들어오고 싶었겠어? 이 말을 들으면 아내는 흔들립니다. 정말 내가 너무 무심했나? 내가 잔소리를 너무 많이 했나? 부부관계를 거부해서 그런가?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남편의 외도까지 자기 책임처럼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건 반드시 구분해야 해요. 부부관계의 문제와 외도를 선택한 책임은 절대 같은 문제가 아니죠. 우리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었다, 여기까지는 사실일 수 있어요. 그 문제에는 남편의 책임도 있고 아내의 책임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부부관계가 힘들었다면 대화할 수도 있고
상담을 받을 수도 있고 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할 수도 있었어요. 정말 안 된다면 별거나 이혼을 선택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 많은 선택지 가운데 배우자 몰래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방법을 선택한 겁니다. 우리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었다, 이런 것과 그래서 내가 외도를 했다는 전혀 다른 얘기죠. 후자는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배우자에게 넘기는 자기 합리화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생각이 바뀌지 않는다면 다음에 부부 사이가 힘들어졌을 때 또다시 같은 이유로 외도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5. 외도 상대는 끊었는데 경계는 그대로일 수 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외도가 발각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있어요. 그 여자 번호를 지웁니다. 카톡을 차단합니다. SNS를 끊습니다.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물론 이런 것도 필요하죠. 그런데 그것만 하면 끝일까요? 그 여자를 끊는 것과 외도를 만들어냈던 패턴을 끊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죠. 앞으로 비슷한 상황이 생겼을 때 나는 어디까지 허용하고 어디에서 멈출 것인가, 이런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 몰래 다른 이성과 개인적인 고민을 계속 나누는 것, 늦은 시간까지 사적인 연락을 주고받는 것, 배우자에게 보여주기 어려운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 상대에게 감정적으로 끌리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만나는 것, 어디에서 선을 그을지 자기 기준이 분명해야 합니다. 외도 상대 한 명을 차단했다고 해서 이런 경계 설정 능력까지 저절로 생기는 건 아니죠. 그런데 사람은 바뀌었는데 똑같은 관계가 다시 만들어지는 거예요. 6. 다시는 안 그럴게보다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상담을 하다 보면 남편들이 사과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한다고 해요. 진짜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미쳤었어. 다시는 절대 안 그럴게. 진짜 한 번만 용서해줘. 솔직히 이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죠. 그럴 때 제가 상담하면서 제안하는 방법은 바로 이거예요. 그러면 다음에는 어떻게 안 그럴 건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고민하고 답을 알려줘? 여기에 구체적인 답이 나와야 합니다. 나는 언제 외부의 인정에 약해지는지, 어떤 상황에서 다른 사람에게 감정적으로 의지하는지, 어디서부터 선을 넘기 시작하는지, 왜 알면서도 멈추지 않는지,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생긴다면 어느 지점에서 관계를 끊을 건지, 자신의 패턴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진짜 변화는 그 여자와 헤어졌을 때 끝나는 게 아니죠. 내가 왜 그런 관계를 허용했는지 알아야 되고, 다시는 같은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 여기까지 가야 합니다. 만약에 남편이 어떻게 할지 방법을 몰라 한다면 위에 말씀드린 방법을 그대로 알려주시고 숙고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해주세요. 7. 그래서 정말 위험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제가 상담 중에 반복 가능성이 있다고 더 주의해서 보는 사람은 단순히 한 번 외도한 사람은 아닙니다. 외도 후에도 다음과 같은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에요. 다 지난 일인데 왜 또 얘기해? 나도 충분히 사과했잖아. 당신도 잘한 건 없잖아. 앞으로 안 한다는데 뭘 더 어떻게 하라는 거야? 도대체 언제까지 내가 죄인처럼 살아야 해? 이런 대답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자신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들여다보지 않고 빨리 사건만 끝내고 싶어 합니다. 아내가 용서하고 시간이 지나고 가정이 다시 평온해지면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외도는 끝났어도 외도를 가능하게 사고방식과 행동 패턴은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외로워지거나 누군가가 자신을 인정해주거나 부부 사이에 큰 갈등이 생겼거나 혹은 자신에게 호감을 보이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또 남편은 자기 합리화를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외도가 반복되는 거예요. 8. 그렇다면 한 번 외도한 사람은 절대 안 바뀔까요? 그건 아닙니다. 한 번 외도했다고 해서 반드시 또 외도하는 건 아니고 사람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뜻도 아닙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사과했다고 바뀌는 것도 아니고 들켰다고 바뀐 것도 아니에요. 외도 상대와 헤어졌다고 바뀐 것도 더더욱 아니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자기가 어떻게 선을 넘었는지 이해하고 자신이 반복해온 자기 합리화를 깨닫고 앞으로 어떤 경계를 지킬 것인지를 정하고 그것을 오랜 시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이렇게 하면 비로소 우리는 이 사람이 달라지고 있구나 라고 판단할 근거를 갖게 되는 거예요. 신뢰라는 건 미안해 한마디로 돌아오는 건 아니에요. 깨진 신뢰는 반복되고 오랜 시간 보여주는 행동으로 쌓이는 겁니다. 지금 비슷한 일로 힘들어하는 분이 계시다면 아래 고정 댓글도 함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남편의 외도가 반복되고 있다면 아내가 가장 궁금한 것은 아마 이거일 거예요. 이 사람 과연 또 그럴까? 그런데 누구도 미래를 100% 예측할 수는 없어요. 대신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건 있어요. 남편이 정말 자신의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그네분 술 때문에 그랬어. 그 여자가 먼저 접근했어. 당신과 사이가 안 좋아서 그랬어.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어. 라고 외부에서만 이유를 찾고 있는지 꼭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외도 상대만 바뀌고 외도를 가능하게 했던 자기 합리화와 경계의 문제가 그대로라면 같은 패턴은 다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말은 다시는 안 그럴게가 아닙니다.
나는 왜 그랬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고, 앞으로 무엇을 다르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후회하고 변화하는 남편에게는 말이 아니라 행동에서 분명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다음에는 더 디테일한 내용까지 심도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지금 남편을 다시 믿어도 되는지, 아니면 또 같은 일이 반복될까봐 두려우신 분이라면 다음 영상도 꼭 확인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두시면 부부관계에 정말 필요한 이야기 계속 전달해 드리겠습니다.